7인데요. 원기둥과 이제 구면 좌표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좌표계를 두 개를 소개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삼중적분을 봤기 때문에 실제는 이제 원기둥 좌표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y, z를 잡았을 때 얘를 갖다가 뭐로 생각하겠다? 원기둥에다가 높이가 올라간 거로 생각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길이를 변수로 줘서 r로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여기를 세타로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올라간 높이, 즉 수직으로 올라간 이 높이를 결론적으로 z로 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 y, z로 나타내면 얘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바로 z가 된다는 것이 바로 원기둥 좌표계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원기둥 좌표계에서 적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자, 뭐에 관해서 z에 관해서는 실제 바뀌는 게 없죠. 왜? 얘는 실제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구면 좌표계에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좌표계를 생각할 때 dv에 대한 거니까요. 면적을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미소 구간의 요거에 대한 부피를 생각해 보면 자, 밑에는 우리가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밑에 대한 밑넓이의 면적을 생각하시면 이 면적, 즉 이 면적에 대해서 요만큼의 조각이 되죠. 요렇게 조각에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가 위로 올려서 요렇게 가져간 조각이 되죠. 자, 여기고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된 요 조각이 되는데 바로 이 조각이라는 것은 어차피 요 밑에 넓이는 뭐랑 같고요. 바로 r 곱하기 결론적으로 델타 r에 바로 델타 세타랑 같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바로 2차원 좌표계에서 배웠죠. 그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z-값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원기둥 좌표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미소 구간의 등분을 이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 그림에서 실제는 여기서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조각에 대해서 조각을 올렸을 때 조각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조각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리고 이렇게 선을 내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는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된 뭐를 잡으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된 작은 결론적으로 밑면이 모인 밑면이 부채꼴에 잘린 부분에 바로 얘가 바로 델타 z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밑면적이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rk 곱하기 바로 델타 r에 바로 델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좌표는 실제 앞에서 봤던 극좌표계와 결론적으로 다를 건 거의 없죠. 오케이?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죠. 자, 바로 구면 좌표계라는 겁니다. 자, 구면 좌표계는 공간상에서 뭐래? P의 좌표가 로우, 그 다음 세타, 파이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로우, 세타, 파이가 뭔지를 이제 우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로 세타 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 로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로는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x축과 2로는 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갖다 놓냐면 파이라고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사용시켰을 때 여기서 요 선분이 되는 여기를 갖다가 내가 바로 세타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바로 로우의 코사인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되죠? 바로 로우의 바로 사인 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게 맞아? 이 길이는 바로 로우의 사인 파이에다가 실제는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여기다가 수직으로 점을 내리시면 그럼 이 길이가 알고 보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로우에 바로 사인 파이에 바로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면좌표계는 구성을 하기를 바로 모르고선 할 수밖에 없어. 로우의 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로우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에 바로 로우의 코사인 파이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죠. 오케이?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중적분을 얘기할 건데,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실제는 삼중적분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식상으로는 되게 복잡하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자, 결론적으로 로의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콤마, 로의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 로의 코사인 파이의 로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파이, D로 D 세타, D 파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요.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이 지금 그 그림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 길이 곱하기 어떤 길이? 바로 이 길이 곱하기 그 다음 어떤 길을 하겠다? 바로 요 길이로 뭐를 하겠다? 결론적으로 근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실제는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로가 조금 약간 누부어서 결론적으로 수직 형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로 볼 거냐면 근사로 보게 되죠. 그럼 봐요. 자, 로에서 나간 길이의 결론적으로 요 길이가 뭐가 될 거고 바로 델타 로가 된다는 건 의심이 여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 길인데요. 이 길이라는 건 알고 보면 얘를 갖다가 사용시켜 보면 얘가 알고 보면 뭐가 된다? 바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이 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모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면 이 모선은 당연히 이 길이 곱하기 뭐가 됩니까? 바로 요 세타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될 거고 델타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간격차가 지금 뭐가 됩니까? 요 안에서 지금 벌어진 간격차가 바로 델타 세타의 결론적으로 여기를 계산하시면 바로 여기가 델타 세타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바로 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결론적으로 이 호의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생각해 보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얘가 어차피 여기서 다운 시키면 이 길이가 뭐기 때문에 이 길이가 로우의 바로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얘 곱하기 뭐 곱하기 여기다 적어놨었어야 되는데 여기죠? 로우 k의 바로 사인 파이 k의 바로 얘가 델타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개를 정리해 보면 바로 dv라는 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로우 k
그 다음 사인 set phi의 k에다가 바로 델타 세타 델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델타 아까 세타는 했죠. 그러면 델타로 델타 세타 그 다음에 델타 파이가 들어와야 되겠죠. 델타 파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얘가 되죠. 선생님이 여기서 체크할 때 여기 체크를 좀 잘못했네요. 여기가 델타 파이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델타 파이가 맞죠. 오케이?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근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기둥 좌표, 그 다음 구면 좌표에 대해서 이제 뭐를 얘기하겠더라? 넓이 공식을 얘기하겠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서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